자, 이번 시간은 PLC 기초 문법을 이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이제 복수할 부분이죠. 그래서 뭐 한 18가지 정도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뭐 여기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능장 시험에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문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뭐 여기 X0부터 해서 이제 X18까지 총 19개네요. 자, 일단 뭐 우리가 PLC 통해 가지고 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헬로 PLC라고 제가 내용을 넣어봤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PLC에서 입력과 출력 부분을 어떻게 동작해 가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XGB 없는 분들은 설치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띄워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열어서 일단 헬로우 PC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하이 PC라고 하겠습니다. 뭐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PLC는 결국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왼쪽에는 입력 부분이고, 오른쪽이 출력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레더도가 우리가 이제 작성할, 소위 말하는 PLC 프로그래밍이 되겠는데, 자, 우선 우리가 F3번 눌러서 P0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력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XGB 모델에 따라서 P20부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P4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P40, 즉 F9번이죠. 눌러서 P40이라고 넣어주시면 P0, 입력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들어온 신호가 P40으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죠. 반드시 이제 레더도 끝에는 뭘 해줘야 되죠? AND를 넣어줘야 되니까 F10번 눌러서 AND라고 넣어줍니다.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실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 시스템 모니터 쪽이죠. 아마 시스템 모니터 쪽이 여기 있네요. 예,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참 처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게 이제 IO 파라미터죠. IO 파라미터 클릭하시면 각각의 모델에 맞는 모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DR2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다른 모델 부분은 확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 모니터 통해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자, P0가 여기 부분이죠. P0 눌러주면은 이제 P42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떼면 꺼지겠죠. 예,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헬로 하이 PC라고 이제 정의한 건 딴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요거 내용 있죠. 뭐 P40, P41, 2, 3, 4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쓰지 말고 이제 변수 설명 부분 들어가시면 우리가 여기 변수명이랑 디바이스 타입 또는 뭐 필요에 따라 설명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컨트롤 L이죠. L을 몇 번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P0 처음이니까 P0 하겠습니다. P0 하시고 잠시만요. P0 변수명이죠. PB1 자 PB1이라 하고 디바이스 명은 P0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몇 개가 있냐면은 뭐 입력 좀 내용마다 달랐는데 우리 이제 5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택해서 내려주면 되고요. 자, 그 출력 부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점등이니까 뭐 PL로 하겠습니다. PL1을 하고 출력 부분은 P40 또는 P20부터 본인들 사용하는 부분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5개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시고요. 다시 뉴 프로그램 들어와서 PB1 눌렀을 때 PL1이 켜지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변수 설명 내용이 꼭 이제 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이 PLC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대문자로 할까요? 대문자가 낫겠네요. 그래서 HIPL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PB1 누르면 이제 H가 켜지는 거죠. 요거 복사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넷, 다섯 개죠. 이제 PB2가 되겠고, PB3, PB4, PB5, 그죠? 그리고 I죠. 엔터 치고 누르시면 돼요. P, L, C.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가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변수 내용을 사용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HiPLC라고 한번 넣어 본 거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시스템 모니터 결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떴네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거 누르면 처음에 H가 들어오죠? 바로 그 다음에 자 I, P, L, C. 자, 그래서 뭐 하이 PLC가 켜졌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IO 파라미터라든가 그 변수 사용하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이제 PLC 기본적인 문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기 위해서 새 창을 띄워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맞는 해당 우리가 학습이니까 스터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반드시 뭘 해준다? IO 파라미터를 먼저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입출력 모듈에 맞는 모델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왕이면 끝에다가 우리가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 끝났다라는 end라는 명령을 넣어 줘야 되겠죠. 미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은 여기 우리 봤던 것 중에 이제 자기 비자기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짜놓은 게 있는데, 자, 여기 무슨 P0가 들어와서 이렇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이제 이 내용 따라 해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P0, P40, P41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변수 내용을 사용해서 우리가 여기 변수 내용을 미리 지정해 두고요. 컨트롤 L 여러 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부분, 출력 부분에서 나온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PB1, PB2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부분은 P0부터죠. 그래서 각각 5개씩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5개씩만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솔직히 시험에 따라서 MC가 붙을 수 있고 다른 내용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PL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PL 아니면 H1으로 할까요? 시험 잘 나오는 게 또 H1이니까 그러면은 HL1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부부 접점은 이제 모델에 따라서 P20이 될 수도 있고 P40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사용하는 PLC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개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PLB 1, 2, 5까지 HL 1, 2, 3, 4, 5까지 해서 지정해 놨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이제 자기 비자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라는 거는 쉽게 자기 유지를 걸어준다는 거죠. 그 비자기는 자기 유지 부분이 이제 아닌 부분이죠. 자, 지금 보면 P0가 P40일 경우에는 이거는 P0 들어가면 P40 켜져요. 근데 얘는 자기 유지 부분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비자기구나. 그 밑에 거는 P1이 들어왔을 때 P41에 의해서 자기의 출력 접점을 통해서 A 접점이죠. 출력 접점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내용을 다르게 했으니까 PB1을 입력했을 때
H1, HL 1번이죠. HL 1번이 켜진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거 누르면 켜지는 거고, 예, 꺼지면 또 꺼지죠. 비자기라는 거죠. 반면에 PB2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HL2를 켜진다. 자, 이렇게 켜지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 출력 접점에 A 접점이겠죠? H1에 의해서 뭐가 한다? 좀 길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면 자유지가 걸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물론 자, 이렇게 되면은 PB1 누르면 H가 켜지고 떼면 꺼지고 얘 누르면 얘에서 켜져서 PB2가 떼더라도 켜지겠죠. 아, 요거 지금 틀렸죠. HL2로 해야 되죠. 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접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PB3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PB3에 의해서 리셋이 되겠죠. 그 반드시 끝에는 엔드 명령어 넣어주시기 이미 들어가 있네요. 뭐, 의미 없죠. 하나 지우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서 그 결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그 빠른 시간 내에 전체 내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좀 빠를 수도 있고요. 설명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예,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PB1을 누르면 요거 PB1이죠. 순서대로 입력 누르면 H에 켜지고 떼면 떨어지죠. PB2는 누르면 켜지고 떼더라도 자기유지에 의해서 걸렸다는 거고 PB3번이죠. PB3번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꺼진다는 걸 내용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요건 비자기, 요거는 자기유지에 의해서 동작되는 부분이고 PB3은 이 자기 유지를 끊어주는 FC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기 유지에 따른 또 다른 자기 유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부분 저희가 다 코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눈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P0 들어왔을 때 P40에 의해서 자기 유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 어떻습니까? P40이 들어오고 AND 그리고죠. 직렬이니까 그 P1이 눌렀을 때 P41이 켜지고 P41이 켜지면 비록 이제 P0나 뭐 이건 꺼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P1을 떼더라도 어떻게 된다? 자규제 걸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시고 한번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자규지 해지 부분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거 PB3번이죠. PB3번을 누름으로써 어떻게 됐다? 그렇죠. HL2에 의한 자기유지를 끊어주는 부분 내용이죠. 자, 요 내용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병렬 접점에 대한 출력점 내용인데 이 내용은 또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합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푸시 버튼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B1 그리고 PB2, PB3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PB1, 2, 3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H1번을 우리가 키는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접점 들어온 입력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그렇죠. 병렬이라는 거죠. 병렬은 뭐 어떻게 보면 OR 개념이죠. 또는 그러니까 PB1을 눌렀을 때도 H1 켜지고 PB2 눌렀어도 H1 켜지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실행만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시스템 모니터 띄워서 확인해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 PB1, 2, 3죠. 자, 1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H1이 켜지는 거죠. 그렇죠? 떼면 꺼지겠죠. 자, PB2를 누르면 H1 켜지죠. 자, 그리고 PB1 눌러도 켜진 상태는 상관없죠. 근데 PB2를 떼더라도 켜지면 되겠죠. PB3 마찬가지 누르면 이미 켜져 있으니까 상관없죠. 떼더라도 상관없고. 자, 병렬 조건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 이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았을 때, 즉 다 뗐을 때는 H1이 소딩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조금 자, 후입력이다, 뭐 선입력이다라는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후입력 말 그대로 나중에 들어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부분이죠.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입력과 처리 그리고 그 다음에 출력이 있죠. 예, 그렇죠. 컴퓨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보드를 이렇게 치면은 컴퓨터가 그 내용을 연산인가 뭔가 복잡한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화면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모니터에 출력해 두시 자, 입력 들어온 부분과 처리와 출력 내용이 있는데 자, 후입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누른 사람이 이제 우선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A 1번 키를 눌렀어요. 1번 키를 누르면 그 다음에 1번이 찍히죠. 그 다음에 2를 누르면 2가 찍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뒤에 게 이 두 번째 누른 게 우선시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말보다는 이제 설명보다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0 들어와서 뭔지 몰라도 P40이 이제 켜져서 자기유지 걸린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것도 P1 눌러가지고 41에 의해서 자유지 된다. 근데 보면 여기 지금 P1과 P0가 있어요. 참 이거 보면 내용이 어려워 보여요. 이거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푸시 버튼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네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자, PB1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HD를 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HD는 자유지 뭐 쉽게 PB1을 떼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제 HL 즉 출력 부분에 의해서 자유지가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떼주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일단 버튼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걸 두 개에서 이제 HL2라고 할게요. 이것도 H2. 그럼 각각 PB1은 H1 점등, PB2는 H2 점등이라는 내용이죠. 근데 후입력이라는 거는 나중에 들어온 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PB1 점 눌렀으면 어떻게 됩니까? H 켜지는데 만약에 PB2를 누르면 PB2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접점? B 접점을 각각 넣어주는 반대 접점 반대쪽에다가 자기의 A접이면 B접을 넣어주고 B접 A접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예,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면 자 PB1은 먼저 눌러서 H1 켰다 하더라도 PB2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를 끊어주죠. 끊어주게 되죠. 끊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얘가 켜지는 거죠. 자 일단 요거 한번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해요. 예. 왜 애매한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근데 과연 이게 선입력이냐, 후입력이냐. 자, 이거 좀, 제가 보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코드가. 금방 그 생각해서 넣긴 했는데, 그쵸? 그리고 나서 시스템 모니터 띄워서 보면, 지금 여기 이제 피변 눌렀잖아요. 이렇게 눌렀죠. 누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떼고 할게요. 떼면 좀 자규지 걸리니까 H1이 켜져요. 점등이 되는데 그때 이제 PB2를 누르게 되면 얘 꺼지고 얘가 켜진다. 그래서 얘가 이제 후입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무튼 마찬가지 얘 누르면 얘는 이제 다음에 누른 즉 후에 누른 거니까 뒤에 누르니까 얘가 얘 부분을 끊어주고 얘 HL이 점등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자 만약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반대 접점 부분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B 접점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PB2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꺼져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선입력, 후입력 부분 물론 끊어주는 부분은 이제 후입력에 의해서 우선이 되는 건 맞는데 점등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후입력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입력, 뭐 인터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일단 이것도 보면 뭐 자규지 걸어서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자, 선입력 우선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후입력을 했었는데, 이걸 좀 살짝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각각에 대해 자기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B1이 먼저 들어왔다. 들어오면 무조건 끊어줘라.
그러면 그 PB1이 들어왔을 때 PB2가 들어오려니까 얘가 켜지지 않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거죠? 요거죠. 그렇죠?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들어온 상태면 얘가 켜지겠죠. 켜지면서 들어가는데 반대 접점이겠네. 그러면 H, F4번 눌러가지고 꺼주면 되죠. 자, 이거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됩니까? 예, HL2가 되겠죠. 얘에 대해서 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해볼까요? 결과 내용을. 근데 제가 뭐 한 가지 빠뜨렸어요. 뭐냐면 PB3을 넣을게요. 리셋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PB3을 넣었는데, 물론 당연히 비접점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결과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실행해서 보면은, 자, PB1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상태에서 떼더라도 이제 자규지 걸려서 들어오는데, PB2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아, 그렇죠. H1에 의해서 지금 여기 비접점이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뒤에 눌러도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누른 놈이 예, 우선 시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 이제 F3번, PB3번 누르면 되죠. PB3 누르면 리셋되고요. 다시 이제 PB2 눌렀다가 떼주고 다시 PB1 눌러도 선입력이라서 예, 입력 처리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셋하기 위해서 PB3번 눌러주면 꺼지겠죠.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후입력과 다르게 선입력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선입력을 먼저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후입력 먼저 말씀해 드리고 그래서 선입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원버튼, 뭐 전멸 동작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네요. 여기 좀 내용이 바뀌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원버튼 동작 요 내용입니다. 그 티온 온틸레머 타이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일단 원버튼이라는 거는 버튼 한 개 가지고 이제 전멸 동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눌렀을 때는 이제 뭐 켜지고 두 번째 누를 때는 뭐 꺼지고 뭐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거 뭐 CTU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다른 내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내용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요거만 치면 되겠죠. 자, 일단 PB1을 눌러가지고 뭐가 켜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켜지기 전에 뭘 한다? 자, 우선 이제 자기유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n값 그래서 내부 릴레이를 사용해서 해야 되나 우리가 M0를 하나 주겠습니다. M0로 의해서 어떻게 된다? 뭔가를 하겠죠. 근데 잠깐만 밑에 띄워가지고 M0로 의해서 우리가 뭘 켜진다? 예, HA를 점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H1에 의해서도 이제 동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 보면 여기 뭐 사실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하긴 해요. 하는데 일단 설명을 하자면은 처음에 P0가 들어왔을 때 M0죠. P0 들어왔을 때 M0 위해서 H1이 이제 켜지는 부분이죠. 자기유지 부분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H1도 켜질 거란 말이에요. 켜졌을 때 얘가 떨어지더라도 붙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뭐 한다? H1에 대한 비접종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만약에 두 번째 누를 때 그분은 자 n 값이 자 이미 한번 눌렀다 뗄 때도 얘가 지금 자기 유지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누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얘가 있죠. 자기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걸 미리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 F3번이죠. A 접점을 걸어주면 자기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뭐 한다? 자, 반대일 경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요 M0인데 요 M0에 반대 부분 B 접점을 넣어주면 이게 이제 원버턴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위치를 우리가 바꿔놓은 것 뿐이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쵸. 요거 이제 지금 N값 받는 부분을 우리가
포지티브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hift F1 있죠? 눌렀을 때 포지티브 버튼에서 Shift 1번을 눌러가지고 Shift F1번이죠? 이 부분을 아니면 이거 눌러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출력 접점을 잠시만요. 뭐가 문제가 됐지? 포지티브 좀 코일이죠, 그죠? 자, 정신이 없네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입력 부분이고 이건 출력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셋이 아니고 포지티브가 요거네요. 그렇죠? P 값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 결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초 계획은 이 부분을 한 50분, 한 40분 안에 다 설명을 해서 끝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역시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눌러보세요. PB1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누르면 여기 켜지죠? 자, 떼면 어떻게 됩니까? 떼도 켜져 있죠? 자, 두 번째 누를 때 꺼진다는 거죠.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원 버튼, 하나의 푸시 버튼 하나 가지고 점등하는 부분, 떼더라도 자기유지 걸리면서 다시 두 번째 누를 때 꺼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원 버튼 전멸 동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원 버튼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푸시 버튼을 몇 번째 눌렀느냐, 몇 번째 눌렀을 때 뗐을 때 뭘 하느냐 그런 내용은 사실 원 버튼을 쓰지 않고요. CTU라든가 그런 내용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타이머에는 자기유지 이 부분이 있었죠. 지금 이게 위치가 바뀌었는데 제목이랑 이거는 타이머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은 P0가 들어왔을 때 타이머가 3초가 되면 켜져라. 3초 후에 온 딜레이 타이머 3초가 지나고 나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도 간단하니까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타이머를 사용했죠. 자, 푸시 버튼 눌렀을 때. 근데 눌렀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F10번 TON 사용해주고, 자, TON 타이머 온이죠. 타이머 온 될 때, 그래서 타이머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3초는 30으로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3초가 됐다는 거는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T0가 접점이 붙었다는 거예요. A 접점. 그러면은, A 접점이니까, 당연히 T0의 값이 3초가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한다? H1이죠. H1을 H1 점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몇 개를 만들어 볼게요. PB2 요거는 굳이 이렇게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왔을 때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얘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1로 하고 자, 요 초를 바꾸고 싶다. 50초. 가 아니라 5초죠. 5초고 HL2가 켜진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접점의 분당은 얘가 A 접점이라는 부분이죠. A 접점을 넣어서 P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동일한 코드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자, PB1을 눌렀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누르게 되면, 자, 3초가 지나고 나면 들어오죠? 떼면 꺼지고요. 자, 만약에 눌렀다가 3초가 되기 전에 떼면, 타이머가 다시 리셋 되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PB2도 마찬가지 똑같은 동작이에요. 5초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HL2가 잠든다는 거죠. 자, 접지에 붙어서 되면 꺼지게 된다.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타이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거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타이머에 대한 자기유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타이머의 자기유지는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코드지만 둘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사실 M0에 의해서 자기유지 걸려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를 한 줄 떼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쓸까요? 아까우니까 여기다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0로 하고 좀 내릴까요? 자, 여기서 이제 F9번 눌러서 M0 자,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M0에 의해서 자규지 걸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저 같은 경우는 좀 모양이 뭐 줄 많이 들어간다고 특별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같은 내용을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좀 모양이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제가 이제 내용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PBO 눌렀을 때 지금 M0에서 자규지 걸리죠. 떼더라도 M0는 켜져 있을 거고 접점 붙어 있을 때 3초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H1이 켜진다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끄고 싶잖아요. 네, 끄고 싶을 땐 어디서 끄면 되죠? M0를 끊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PB2 푸시 버튼 두 번째 눌렀을 때는 비접 좀 넣어서 리셋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결과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 내용을 찍어보는 거라 이렇게 글쎄요. 사실 이제 복습은 좀 해야 되겠다. 저도 뭐 다시 시험을 또 준비하게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되네요. 자, 이제 PB1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PB 누르면 자, M0가 떼더라도 M0에서 자규지 걸리고 3초가 지나서 HL1이 증명되죠. 다시 한번 PB2 누르면 리셋되고요. 다시 PB1 눌렀다가 떼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3초가 지나면 점등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플리커입니다. 플리커는 깜빡이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내용 보면 뭐 P0 들어왔을 때 지금 얘가 2초, 3초네요. 3초 중에 2초가 켜지는 거고 1초가 꺼지는 거네요. 자, 정말 내용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 내용 그대로 쓸게요. 뭐 자규직 걸리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플리커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지금 3초잖아요. 조건을 걸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플리커는 어떻게 되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타이머가 자꾸 이제 그 시간이 됐을 때 리셋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타이머에 대한 비접점을 하나 넣어주면 자,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MZ가 들어왔을 때 3초가 됐죠. 3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꺼지겠죠. 요 부분만 잠깐 미리 한번 실행을 해서 내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더러 이 타이머에 대한 리셋 부분 그렇죠? 플리커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을 하는데 물론 뭐 타이머 2개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앞에 우리가 접점을 넣어주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자, 지금 저 3초가 되면서 자 리셋되죠? 자 3초 되면서 리셋되고 계속 이 부분이 반복 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생기니까 자,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깜빡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초인데 자 일단 2초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자, 이 상태에서 뭐 앞에 둔 뒤에 둔 상관없겠죠. 타이머를 리셋하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1초 간격으로 해볼게요. 1초면은 물론 여기 뭐 타이머를 다시 또 T1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제 바로 뭐 조건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조건을 자 F10번 눌러가지고 일단 1초 주기니까 이 전체 길이가 1초 간격이죠. 전체 길이가 2초고 1초는 켜지고 1초는 꺼지는 그런 내용을 해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0보다는 커야 되겠죠? 네, 뭐 작습니까? 1초보다는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누구보다 T0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10보다 그렇죠? 작거나 같을 때 누가 켜져라? HL1이 켜져라.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요거 실행해서 보면은 1초 간격으로 처음에 점등을 먼저 하겠죠? 지금 0부터 1초니까 그리고 이제 10에서 즉 1초에서 2초에는 꺼지게 됩니다. 자, 볼까요?
제가 안 눌렀나요? 눌렀네요. 자, 보면은, 자, 이거 이제, 자, PBON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뜨더라도. 자, 일단 1초 깜빡 꺼지고, 1초 온, 1초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하죠?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요거를 좀 우리가 응용을 해보고 싶다. 내가 만약에 30을 줬어요. 그러면 30, 즉 3초죠. 3초인데 난 2초 켜지고 1초 꺼주고 싶다. 그러면은 티저에 대한 수치값을 뭐로 만다? 예, 2초인 20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1초 켜지고 1초 꺼졌는데 이번에는 이 수치값만으로 어떻게 된다? 전체가 3초고 주기죠. 그 중에 1초, 2초, 2초까지는 2초 동안은 켜지고 그 다음에 1초, 나머지 1초는 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눌렀습니다. 자, 일단은 자, 켜지죠. 하나, 둘 꺼지고 또 하나, 둘 1초 꺼지고 하나, 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이런 수치값만 바꿔주고 조건만 바꿔줘도 다양한 어떤 깜빡이는 신호라든가 뭐 타이머에 대한 어떤 설정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그 사실 위에 보면 이런 플리커 2초, 1초 우리가 금방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한 내용이랑 이거랑 동일한 결과를 나옵니다. 사실 근데 그래서 뭐 타이머 2개 사용이 되지만 타이머 하나 쓰는 게 더 물론 조건이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또 코딩할 때 빨리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일 때는 이런 부분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내용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OF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한 게 TON이죠. 딜레이 타이머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 작동하는. 반면에 처음에는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 지나서 꺼져라. 어떤 이제 작동을 멈춰라라는 부분은 TOF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일단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TOF 내용 제가 넣어놓은 내용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직접 코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에 티몬으로 가겠습니다. 티몬. 자, 몬스터 딜레이 뭐 타이머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자 보면 이제 저희가 40 맞춰놨어요. 40 맞춰놓으면 자 요거 내용에 대해서 40 요거는 한번 직접 코드를 치고 나서 설명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요 부분을 우리가 뭐로 바꿀까? 티몬으로 한번 바꾸면 되겠네요. 티몬으로 해서 잠깐만요. 40이죠. 티몬에 T0 4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일단 조건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없애버릴게요. 없애버리고 T0. 자,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얘가 리셋을 해줘야 되는 일단 리셋은 나중에 보고 왔습니다. 자, 이 내용 보고 한번 실행해서 결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글쎄 굳이 이 명령어를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어떤 문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PB1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누르면 지금 일정 시간이 돌아가요. 그렇죠? 떼더라도 지금 자규지가 걸려 있네요. 제가 이걸 자규지를 넣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자규지를 지워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거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PB1이 눌렀을 때 우리가 팀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유지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 자기유지를 걸어주면 우리가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일단 PB1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누르면은 제가 눌러볼게요. 눌렀죠? 자, 뗐습니다. 누르고 됐죠? 자, 눌렀다가 보이십니까? 떼면 어떻게 됩니까? 떼면
돌아가죠. 계속. 그 일정 시간은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차이가 있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PB2로 할게요. PB2. 그 이제 T1으로 해볼게요. T1으로 해서 T1이죠. 이것도 40으로. 자, 이 T1과 타이머 그 T1과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저기서 다 됐죠?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몬스터 딜레마 타이어는 일정 시간 우리가 이제 입력 한 번만 들어가도 그 내용이 계속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내용이. 자, 그럼 결국 따지보면 타이머는 다르죠. 타이머도 물론 자유지 걸어놓으면 뭐 티모니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은 PB2를 뭐 눌렀다가 3초가 되기 전에 PB2가 아닌가? 아, 예. 잠시만요. 동작을 안 하죠. PB1 잠시만.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사실 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뭐 이렇게 이런 시뮬레이터 통해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PB1을 누르겠습니다. PB1을 누르면 이거는 어차피 떼더라도 일정 시간 타이머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신호 한 번 넣어주면. 근데 PB2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4초 되기 전에 떼면 그냥 리셋해 버리죠.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떼더라도 얘는 돌아간다. 그러면 굳이 뭐 팀원을 뭐 알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왜냐면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 놔두고 우리가 아까 뭐 M1으로 할까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 보면 M1이죠. M1에 자유지 걸었죠. 그래서 뭐 하고 타이머가 이제 이렇게 켜지는 부분이죠. 얘는 이제 이 상태에 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가 없지 싶은데 그래서 뭐 타이머 갖고도 팀원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팀원을 뭐 예를 들어서 PB2 눌렀다가 떼더라도 얘 돌아가죠. 돌아가서 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죠. 떼더라도 얘는 왜 켜지죠? 잠깐만요. 팀원 처음에 들어왔다가 떼면 꺼지고 팀원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요? 자, 그러면 일단 차이점 다시 볼게요. 참 리셋을 안 넣어놔가지고 다시 이걸 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셋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리셋을 안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은 리셋을 넣어가지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시스템 모드 띄워가지고 보면은 화면이 전체가 예. 자, 요거를 이제 누르면 자, 누르고 있을 때 자, 떼더라도 그렇죠? 타이머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된 시간까지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켜져 있고 떼면 꺼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됐을 때 꺼진다. 이 내용도 좀 내용이 다르네요. 그렇죠?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 내용을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티머를 사용하지 않고 타이머로서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타이머에 대한 접점을 넣어서 끊어주는 걸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다. 비교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뭐 적산 타이머 내용이에요. 적산 말 그대로 시간을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적산 타이머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TMR이죠.
이 부분 TMR 넣어주시고요. 자, 4초를 쌓는다는 겁니다. 4초를 지금 현재 들어왔을 때 켜지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바로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산 타이머 시간은 뭐 일정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0부터 가는데 그 내용이 이제 쌓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PB1의 입력이니까 입력을 기준해서 입력이 얼마나 눌렀느냐에 따라서 적산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누르면 타임 올라가죠. 자, 다시 테스트 되면 멈추죠. 근데 아직 4초는 안 됐어요. 자, 다시 눌렀다가 떼면 지금 현재 1.9초인데 4초는 안 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와서 4초가 되면은 타이머가 단축해서 HL이 켜진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산 타이머 TMR 아마 이 부분도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그래서 뭐 팀원도 마찬가지고 TMR도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타이머로 한번 해봤는데 타이머로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1초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밀리세컨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4초잖아요. 40, 그럼 41, 2, 3, 4 이런 0.1초까지는 좀 힘들지 않던가. 그래서 그럴 때는 TMR 쓰는 게 좀 속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뭐그 리트리거블 타이머 부분인데 이 부분도 명령어 바꿔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TG라고 하죠. TRTG에서 D0 똑같이 4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직접 코드를 하셔가지고 얘는 뭐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 머리로만 외우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PLC도 하나 프로그래밍이라서 쳐봐야 합니다. 직접 코드를 작성해 봐야 알겠죠? 자, PB1 눌러주면 자, 어떻습니까? 떼면 자, 눌렀다가 떼면 자, 뭔가 돌고 있다는 거 생각 보이십니까? 자, 떼면 어떻습니까? 눌렀다가 떼면 타이머 값을 잘 보시면 0이 되기 전에 눌렀다 떼면 다시 돌아가요. 지정된 시간초로. 그러니까 팀원하고 비슷하죠. 팀원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는데 얘는 신호가 들어왔다가 떼주면 리셋 된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리셋 된다는 거죠. 자, 0 되기 전에 다시 리셋 되죠. 그러다가 이제 0이 되면 종료가 되죠.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트리거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그 리트리거블 타이머 TRTG 부분 알아봤고요. CTR 자, CTR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이번엔 60일에 4일차 같은 경우에 이 CTR을 알았으면 굉장히 코드가 타임 차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CTR을 사용했으면 굉장히 쉬울 뻔했던 문제 내용이죠. 자, 이것도 뭐 코드 내용 그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CTR이기 때문에 명령어 바꿔서 CTR로 하고요. CTR 일단 C0 하겠습니다. C0에 일단 3으로 하고요. 타이머 아니죠? C0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근데 얘는 지금 PB1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리셋은 일단은 뭐 넣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보면 자, 링 카운터죠. 카운터를 하는데 3이 되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링 카운터도 CTR도 꽤 쓸모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네. 자, PB1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면 하나 올라가죠. 어차피 카운터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다시 두 번 눌렀죠. 올라가죠. 세 번 딱 누르면 뭐 동작을 하죠. 떼더라도 3이 유지되죠. 근데 여기서 다시 누르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셋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부분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도 경우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10인 걸 맥스로 두고 한다면 CTR을 통해서 다시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을 계속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때 CTR 쓰면 안 되죠. CTU 사용하고 move 명령을 사용해서 고정된 값을 유지시켜 주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링 카운터를 사용할 필요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 번 눌렀을 때 뭐 할 때, 두 번 했을 때, 아까 원 버튼 뭐 전멸 동작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CTR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죠. 그때는 한 번, 두 번이니까 어떻게 된다? 요 값을 2로 주면 되죠. 요 부분 한번 보고 갈까요?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1시간 정도 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갑게 뭐 정리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해서 뭐 저도 공부하기 위한 거니까. 자, 아까 원 버튼하고 그 전멸 동작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에 한 번 눌렀을 때, 이게 처음에 두 번 누를 때죠. 두 번 누르면 켜지죠. 다시 누르면 꺼지고. 이거를 제가 실수했네요. 1로 주면 되죠. 1로 준다는 걸 2로 줬네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를 때 켜지고, 한 번 누르면 켜지죠. 두 번 누르면 꺼지고. 그건 반복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 버튼 램프 전멸 동작 부분하고 비교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누르면 어떻게 된다? 켜지죠. 떼고. 그렇죠? 다시 누르면 얘가 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누르면 켜지고. 그래서 아까 원 버튼 전멸 동작 부분 있죠? 그거를 이게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아마 우리가 요 밑에 있던 거 요죠. 요 부분이죠. 원 버튼 전멸 동작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지금 여기도 코드가 3줄 좀 되잖아. 복잡하잖아요. 접점도. 하지만 CTR을 사용하면은 금방 끝난다는 겁니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테마인 CTU하고 CTUD만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U, 즉 어카운터죠. 위로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TU니까 뭐 이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좀 지우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같이 쓰는 거니까. 이거 클릭해서 우리가 CTU, 자, 업카운트죠. 업카운트가 있으면 또 D도 있습니다. CTD도 있습니다. 네, 어카운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5로 하죠. 자, 5가 되면 H1이 켜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리셋 지금 안 넣었어요. 일부러 안 넣었죠. 네, 일단 요 내용만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PB1을 눌렀어요. 자, 눌렀습니다. 1 올라가죠. 떼고, 자, 2번, 자, 3번, 자, 4번, 5번 누르면 켜지죠. 그죠. 참 멋지게 켜졌습니다. 근데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되죠? 6이 돼요. 7, 8, 9 계속 올라갑니다. 큰일이죠. 자, 이 상태 놔두고 이 부분에서 CTU를 제가 CTD로 바꿔볼게요. D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같이 이해하자는 겁니다. CTU나 CTD나 사실. 자, 아까 CTU일 때는 우리가 계속 누를 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뭐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CTD는 어떻게 되냐?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누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CTD니까 다운이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하나씩 까는 겁니다. 자, 두 번, 세 번, 네 번 쭉 가다가 1이 됐다가 자, 다시 한번 누르면 0이 되겠죠. 0이 됐어요. 켜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한번 누르면 안 내려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안 내려간다는 거죠. 즉 음수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CTU는 계속 올라가는데 CTD는 어떻게 된다? 0이 노선이라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TD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리셋이 필요하면 되죠. 근데 CTU는 우리가 만약에 맥스 5까지다면 5 이상 됐을 때도 5로 고정하려면은 move 명령을 사용해서 값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얘는 이제 CTD는 0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내려간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CTU, CTD는 이렇게 설명했고요. 리셋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PB2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 CJ로 리셋해야 되니까 그게 아마 리셋이
예, Shift F3번이죠. Shift F3번 누르면 해당되는 C0 해서 아닌가요? 아, 참. Shift F4번이죠. 아,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해서 깜빡했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PB2 눌렀을 때 리셋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번에도 한번 본인들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CTUD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CTUD 우리가 중에 예를 들어서 뭐 PB1을 눌러가지고 PB 또 2도 누르겠죠. 2 눌러서 업 카운트 얘가 이제 PB1 눌렀을 때는 카운트 값이 올라가는 거고 PB2를 눌렀을 때는 카운트 값이 내려가는 걸로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또 N 값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M0 F9번이죠. M0 그리고 뭐 M1 자,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 요거는 비실행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예, 실행 설정 이렇게 하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니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F3번 눌러서 이제 항상 on F99죠. F99 눌러가지고 on 눌러주고 명령 ctud 그리고 입력 일단 이름이죠. 이름값 여기 사실 형식이 있습니다. 일단 C1으로 하겠습니다. C1으로 하고 들어오는 게 PB1이죠. 그리고 다운되는 게 PB2죠. 이렇게 해서 얼마 뭐 간단히 5로 하죠. 5라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서 뭐 M0 넣을 필요 없고 혹시 상태에 대한 값, 뭐 푸시 버튼 눌렀을 때, 뗄 때 이럴 때는 위의 형태로 사용하셔야 되지만 뭐 간단하게 입력 들어오는 거는 여기가 업 카운트 업 얘는 다운된다. 네, 그렇죠? 플러스 1씩 증가, 마이너스 1씩에서 이제 감소된다. 이렇게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내용이 지금 얘는 3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일단 이 부분 만족할 때, 즉 C1이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5가 되죠. 그렇죠. 5가 되죠. 5가 되면은 우리가 H1을 점등을 한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얘는 리셋이 필요할까요?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상태에 따라서 뭐 문제에 따라 다뤄지는데 근데 만약에 자, 이 상태에 두고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5가 좀 많으니까 3으로 하겠습니다. 3으로 해서 자, 좀 뭔가 다른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CTUD 사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어, 자, 여기서 자, PB1을 눌렀어요. 자, 누르면 이제 얘가 업이죠. 1이 올라가죠. C0 1이 올라간다는 거죠. 떼면 얘는 어차피 꺼지는 거라서 안 보이는 거고. 자, 다시 PB2 누르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빼주니까 이제 다시 0이 됐죠. 일단 계속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자, 세 번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H가 켜졌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눌러볼게요. 또 올라가죠. 와, 참 큰일이죠. 자,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CTD 우리 했을 때 0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안 내려갑니다. 아무리 눌러도 안 내려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리미트가 3이에요. 3을 고정하면 여기 C1의 값이 어떻게 된다? 3으로 고정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만들면 되죠, 그렇게. 자, 일단 C0와 C1이 이제 3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C1이 3이면 C1이 이제 A 제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얘가 이제 항상 고정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일단 move 명령 사용해 줍니다. C1이 들어왔을 때. 근데 자기가 들어왔을 때 값을 고정해도 되고요. 뭐 그보다 큰 값이 있을 때 넣어줘도 되죠. 일단은 자기 값이 들어왔을 때 고정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비교 문제를 사용해야 돼요. 비교를 해서 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때는 뭐 사용할 필요 없겠네요. 어떻게 한다? move 명령을 사용해줘. move 일단 값 지금 3이죠. 3이고 뭐가 C1이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안 올라갑니다. 자, 요건 뭐 사실 전기 기능장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한 시간 안에 다 끝내려니까 좀 내용이 많네요. 조금 넘겠는데. 자, 일단 계속 카운터, 자, 두 번 눌렀을 때, 그쵸? 다시, 얘가 이제, 그러면 이제 다운이죠? 업, 자, 했습니다. 다시 업 했습니다. 세 번째 누르면, 켜지죠? 떼면, 그쵸? 다시 누르면, 3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move 명령을 통해서 고정되게끔. 다시 이 상태에서 하나를 내려주면 꺼지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C1 값이 2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뭐 자기 비자기부터 해서 CTU, CTD까지 내용을 알아봤고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법, 기출문법을 복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